안녕하세요.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별 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궁금하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이등병이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박철민 중장의 거친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바로 작은 체구의 이등병 한 명이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평범한 부대 순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30년 군 복무를 통해 별셋을 달고 올라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이 그에게 가져다 준 건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굳어진 권위주의와 계급의식이었습니다. 부하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늘 고압적이었고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짓밟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날도 박철민 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번쩍이는 별색과 빳빳한 정복 차림의 그를 본 장병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예의를 갖춰 맞이했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순시는 철저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부대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미세한 흠집이나 먼지라도 발견하면 즉시 질책을 퍼부었죠. 부대장과 간부들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박철민 중장에게 일종의 권력에 대한 쾌감을 주었고 그는 더욱 엄격하고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장비 정비 작업이 한창이었고 여러 명의 이등병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박철민 중장은 그들의 작업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것,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군기가 빠져 있다는 것 등 온갖 트집을 잡아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의 이등병이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바로 김민수 이등병이었죠. 김민수는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이것이 박철민 중장의 눈에는 굼뜨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수는 작업 중에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려 했는데 이런 모습이 박철민 중장에게는 핑계대는 것처럼 여겨졌죠. 박철민 중장의 시선이 김민수에게 고정되자 주변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중한 모습이 박철민 중장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죠. 야, 이등병. 박철민 중장의 날카로운 호출에 김민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작업을 멈추고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성큼성큼 김민수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하고 있냐는 것. 다른 병사들은 벌써 2배는 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냐는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비난의 강도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그의 설명은 박철민 중장에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민수의 대답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처럼 느껴졌죠.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등병이 자신의 지적에 이유를 대며 답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터라 김민수의 태도가 더욱 기분 나쁘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대 간부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성격을 잘 아는 그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중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괜한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김민수는 박철민 중장의 시선을 받으며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죠. 그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즐기는 듯했죠. 자신의 권위가 부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쾌감이었습니다. 안전수칙.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박철민 중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주변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간부들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30년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온 권위와 계급의식이 그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등병은 그저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김민수는 박철민 중장의 위압감에 눌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틀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것 역시 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김민수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질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댔죠. 머리가 나쁘다는 것, 군인 자질이 없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평소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동기였죠. 그런 그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군단장이라는 높은 계급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김민수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기합을 주기 시작했죠.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의 화풀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등병 주제에 나한테 이유를 대고 앉았어? 박철민 중장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기세에 압도되어 있었죠. 김민수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갑질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수를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대하며 온갖 굴욕을 주고 있었죠. 계급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그 누구도 이를 제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의 동기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등병일 뿐이었고 군단장이라는 높은 계급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대 간부들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서 박철민 중장을 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철민 중장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은 자신들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가 지쳐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흥미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쾌감에 빠져 있었죠. 자신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중독과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정신적인 굴욕감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안전수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박철민 중장의 갑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민수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계속 퍼부어댔고 급기야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죠. 김민수의 가정환경을 들먹이며 비하하고 그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들려온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제15사단장 김태호 소장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는 김민수의 모습, 주변에서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 그리고 분노에 찬 박철민 중장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죠. 박철민 중장은 김태호 사단장의 등장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급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여전히 거칠게 행동했어요. 김태호 사단장에게도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김태호 사단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박철민 중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박철민 중장은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민수는 김태호 사단장의 등장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 김태호 사단장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휘관으로 유명했거든요. 김민수는 이제야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철민 중장은 김태호 사단장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급자인데 왜 부하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려 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박철민 중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부하 병사들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의 태도가 박철민 중장에게는 거슬렸습니다. 주변의 간부들과 병사들은 두 지휘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태호 사단장의 개입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사단장이 군단장인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박철민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호 사단장의 중재 시도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상급자로서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장은 이런 그의 태도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상급자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물러서면 될 것을 괜히 나서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갑질은 이제 김태호 사단장에게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태호 사단장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며 자신의 권위를 계속해서 내세웠죠. 계급이 한 단계 높다는 이유만으로 김태호 사단장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두 고위 간부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박철민 중장이 김태호 사단장에게까지 갑질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김태호 사단장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태호 사단장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모습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단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김태호 사단장을 압박했죠. 심지어는 김태호 사단장의 지휘 능력까지 의심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병사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상급자에 대한 예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고위 간부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긴장 속에서 이 상황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단장님, 그만하십시오. 김태호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박철민 중장과 마주섰죠.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김태호 사단장의 이런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김태호 사단장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사단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철민 중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갑질당하고 있는 이등병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현장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철민 중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김민수를 다시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갑질했던 이등병이 바로 부하 지휘관의 아들이었다니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역시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 김태호 사단장은 아들에게 절대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김민수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던 김민수가 사단장의 아들이었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 신분을 숨기게 했다고. 김민수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하의 아들에게 그토록 심한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모습에 감동받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신분이 밝혀진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박철민 중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민 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호 사단장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박철민 중장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에게도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김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수는 박철민 중장의 사과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그 높고 무서웠던 군단장이 자신 같은 이등병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철민 중장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계급과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대에서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권위에 취해 부하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계급을 이용해 갑질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태호 사단장은 박철민 중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박철민 중장의 손을 잡으며 함께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일어나서 두 지휘관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정말로 변했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권위보다는 소통을, 명령보다는 배려를 중시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김태호 사단장 역시 이런 변화를 보며 박철민 중장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김민수는 이 사건 이후 더욱 성실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모범을 보였어요. 동기들 역시 김민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부대 전체의 단합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의 올바른 리더십 교육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급을 이용한 갑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른 지휘관들에게 가르쳤어요. 김태호 사단장과 박철민 중장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 나은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리더가 되었죠. 몇 달 후 김민수가 전역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철민 중장과 김태호 사단장은 함께 그의 전역식에 참석했어요. 박철민 중장은 김민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민수 덕분에 자신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김민수는 두 지휘관에게 격려를 하며 답했습니다. 자신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리더십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갑질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남을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